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반입니다. 오늘 제목이 굉장히 세다, 그지? 제목이 굉장히 센데, 원래 이 이야기 시작은 부동산에서 시작이 된 거야. 그래서, 블라인드에 올라온 글이거든. 금감원 다니는 김밥이다라는 닉네임을 쓰는 사람이 2030들은 이미 서울 아파트를 살 생각이 없다라는 제목으로 올렸어. 그래서 한국 자유랑 결혼해서 영끌 아파트 들어간 게 그리고 그렇게 행복의 상징이었던 건 4050 영포티 시절로 끝이라는 거지. 2030 남자들은 원룸 오피스텔 혼자 살면서 한국 자유 노후 책임질 일 없이 매일 신고가 갱신하는 미국 주식하면서 부자 되면 되는 거다. 받아줄 사람 없는 서울 아파트 열심히 자랑해라. 강남 파라군? 응, 애 없어. 한강뷰? 응, 러브버그 똥물? 미국 주식이 더 많이 올라온다. 영포티, 너희들이 늙어가는 아파트, 콘크리트 흉물 안 받아줄 거다. 이렇게 글이 올라왔거든. 근데, 여기 댓글이 어마어마하더라고. 그래서, 뭐, 맨 처음에는, 형님, 금감원 직원이 아니라 사설 대부업체 직원 같습니다. 라는 이야기부터, 역시 금감원 인사이트가 좋다. 역시 형님입니다. 딸랑딸랑.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금감원이 대한민국 금융계 쪽에서는 양대 산맥이지, 그지? 최고 엘리트라고 할 수 있는 게 한국은행이랑 금감원이거든. 그래서 특히 금감원을 이제 금융회사들가 진짜 무서워합니다. 진짜 무서워요. 그래가지고 저희 옛날에 나 이게 저희 증권사 이사님 만나서 이게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근데 오히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 이게 막 증권회사 일하면서 이원까지 올라가고 그러면 금감원은 한번 끌려갔다 와야 된다고. 그래야지. 그래야지. 이게 한번 금감원 끌려갔다 와야지. 그래야지. 뭐 그거 거의 이제 뭐 증권회사 이사쯤 되면 이제 그 정도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분이 실제로 이사보다 더 높게 올라가신 분이거든. 근데 결국엔 금감원 끌려갔다 왔어, 진짜. 그렇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있는데, 그 중에 이 댓글이 정말 재밌더라고. 이기적인 녀석, 나라가 망해도 좋다 이거냐? 폐경 5년 앞둔 30대 중반 한국 자유랑 결혼해서 시험관에 수천 써서 장애 하나랄까 조마조마하며 아이 둘 낳고 용돈 30으로 버텨가며 평생 주담대 갖고 사기업에 탕진하다가 노년에 이혼당해 전재산 다 뺏기고 70에 죽는 게 진정한 행복이란 말이다. 이렇게 올라온 거야. 그래서 이 댓글이 너무 웃기더라고, 나는. 그래갖고, 자기는 이제 미국에 이제 충성할 거다. 댓글 시다시 이런 식으로 댓글이 올라왔거든. 근데 이 댓글 보니까 이 댓글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이것저것 또 이야기를 하게 된 것 같아. 그래서 요 뒤에 사람들 반응은 뭐였냐면 역시 엘리트라 훌륭하다, 현명하다. 그리고 사설 대법체 같습니다, 형님 웃기다. 마지막 한전자 크크크 약간 뭐 이런 느낌이었거든. 그리고 설거지론이 너무 셌다. 이젠 인정하고 제도 손봐라. 결국 종착지는 똑같겠지만이라는 거. 그리고 반대로 연애 못한다 그래도 즐게 준내만 와서 별 생각이 안 든다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었어. 그래가지고 이 외에도 뭐 다 설거지 시키려고 한다고 자기 딸내미들도 설거지 시키려고 하고 아파트도 설거지 시키려고 하고 뭐 이런 부분들의 댓글들이 되게 많았는데 근데 이걸 다시 보니까 이 이야기가 나는 쪽에 남 이야기가 같지가 않은 게 실제로 제 주변 사람들이 이걸 다 겪은 애들이 다 있어. 이거를 한 번에 겪은 애들은 없지만 나이 든 여자랑 결혼을 해가지고 애를 가진데 시험관으로 가지게 되고 시험관으로 또 이제 애를 낳았는데 애가 장애가 있을까 없을까 진짜 막 마음 졸이고 이게 특히나 정신적으로 이렇게 머리가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뭐 기형아검사로 다 통과가 된다고 하지만 뭐 자폐나 정신적인 부분들 있잖아. 발달장애, ADHD 이런 거는 지나봐야지 알 수가 있거든. 항상 지나봐야지 알 수. 한 2년 정도 지나야지 알 수 있는데 특히나 애가 한 1년 정도 지났는데 말이 맨 처음에 느린 거야. 그래서 엄청 걱정하더라고 그때. 근데 그 중에는 근데 되게 유감스럽게도 이제 내 주변에는 다 나왔어. 발달장애, 자폐 다 나왔어. 내 주변 같은 게 안타깝게도 이게 둘 다 나왔고 그리고 그 중에 뭐 용돈 받아가면서 이제 주담대 갚는 애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이혼 당해가지고 재산 반갈죽 당한 애도 있고 이게 다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서 그래서 이게 내가 보면서 오늘 느끼는 게 저는 항상 얘기를 하는 게 결혼이란 제도가 굉장히 늙었다라는 얘기를 내가 많이 하잖아. 오래된 제도 늙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 건데 지금처럼 이제 결혼이란 나이가 이렇게 늦어버리게 되잖아. 그러면 남자 입장에서도 굉장히 많은 생각들이 들게 되거든. 그리고 실제로 트렌드를 보더라도 지금 이게 전 세계적으로 다 봤을 때
비혼 출산이 굉장히 많잖아. 보통 유럽이나 미국이나 어딜 가도 다 그런 게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자면 결혼이란 제도가 제대로 잘 안 굴러가기 시작하면서 과거의 전통적인 결혼 제도야. 그 중간에 있는 여러 가지를 만들어 놓는 거거든. 대표적으로 그게 이제 결혼이랑 그 동거 사이에 있는 이제 그 합법적인 동거 제도 같은 거지. 그래서 뭐 이때까지 내 유튜브 많이 본 사람 내가 얘기 많이 했잖아. 영국 같은 경우는 그게 말하는 게 좀 다 달라. 영국은 뭐 이제 시블 파트너십이라고 하고 스웨덴은 팍스라고 하고 뭐 이제 스웨덴 쌈보고 프랑스가 팍스고 그지 시민연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진작에 도입이 돼야 되거든. 대한민국도 도입이 돼야 돼. 그래서 윤석열 때 맨 처음에 이 얘기가 나온다고 도입이 된다고 얘기가 나와가지고 아 이런 거 있으면 좋지. 그래 결국에는 그걸 강제하는 게 아니라 선택을 하는 거 아니야. 우린 이런 제도를 통해서 일단 묶이자. 그리고 그런 중간에 동거제도 같은 경우는 원하면 그냥 쉽게 헤어진 게 가능해. 재산 분할 이런 거 전혀 없고 그냥 원할 때 그냥 바로바로 쫙 헤어진 게 가능하거든. 그래서 뭐 이 경우에는 이제 양육권 같은 경우가 또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긴 있는데 근데 또 유럽 같은 경우는 이 양육 제도도 굉장히 많이 발달을 했어. 그래서 이혼을 해도 공동 양육으로 가는 경우가 굉장히 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공동 양육은 뭐냐면 진짜 말 그대로 엄마 집에 이틀 갔다가 아빠 집에 이틀 갔다가 이런 경우도 있고 그게 이제 주마다 교대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랑은 조금 다른 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어렸을 때 이혼하게 되면 양육권은 엄마가 의지가 있으면 엄마가 거의 무조건 다 이기잖아. 한 90%는 다 먹어오잖아. 근데 또 유럽은 또 그렇지가 않아요. 유럽은 철저하게 아이 우선주의라고 해서 아이가 되게 어릴 때는 한 3살 때까지는 엄마가 그때는 유리하긴 한데 근데 그거 말고는 이제 거의 10살 때부터는 아이 의견이 완전 적극적으로 반영이 된다 보면 되고 나머지는 이제 무엇이 아이한테 최선인가 이런 쪽으로 이제 철저하게 뭐 주변 환경이라든가 이런 게 다 반영이 돼가지고 뭐 그래서 뭐 방금 말한 것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되게 흔하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결국엔 그런 식으로 이제 결혼 제도부터 시작해서 결혼과 시작되는 이혼까지도 그리고 이혼 뒤에 오는 양육 문제까지 시작을 해가지고 그게 점차 많이 정교화되고 있거든. 그래서 그 중에 내가 보기에 또 좋은 것 중에 하나는 또 뭐냐면 양육비 같은 것도 문제가 되잖아. 양육비를 원천 징수해 갑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양육비를 원천 징수해서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추킹 자체를 못 치게 만들어 놓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런 쪽으로 이미 다양한 결혼 제도가 생기면서 그로 인해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 가지고 또 수정할 걸 이미 다 수정을 해 놓은 상태란 말이야.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2025년인데 아직까지도 이런 제도가 나오고 있지 않는 거야. 정확히 말하자면 이런 제도를 원하지 않는 거지, 여성들이. 여자들이 원하는 거는 이제 나이가 들었을 때는 그게 실제로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게 유럽에서도 맨 처음에는 동거 같은 제도가 있잖아. 그러면 젊을 땐 여자들이 힘이 세. 그러면서 맨 처음엔 되게 다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면서 이 남자가 소홀하게 하면 나도 언젠지 떠날 수 있다. 이런 게 장점으로 작용을 하는데 근데 나이가 들면 여자들도 불안해한단 말이야. 이 새끼가 또 어린 여자 만나서 그럴까 봐. 그래서 유럽 내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거든. 그러니까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여자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나이가 들었을 때 여자 입장에서는 이게 최고의 베스트긴 하지. 내가 나이가 들었지만 여기서 너한테 이제 도장 딱 받아내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런 뭔가 굉장히 강한 그런 법의 구속력으로 보호를 받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여자들이 원하는, 그게 지금 여성들이 원하는 가장 안정적인 베스트 초이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방금 전 말했던 뭐 한국식 팍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기가 쉽지가 않은 거야. 근데 아마 시간이 지나면 이게 논의가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제는. 지금 보면 알겠지만 사람이 계속 가면 갈수록 더 결혼을 안 하잖아. 더 안 하지. 더 안 하지. 더 안 하게 되면 어떻게든 붙여놓는 게 좋거든. 남자랑 여자 사이는 붙여놓는 게 좋단 말이야. 붙여놓다 보면 그러다 보면 이제 서로 또 이렇게 뭐 하다가 그냥 살자 이렇게 산 사람들도 분명히 많아지게 돼 있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시간 문제라고 난 보고 있긴 있는데 근데 방금 전 그 한전이 말했던 그 내용들 있잖아. 폐경이 얼마 남지 않은 여자들 30대 중반 여자 결혼해가지고 시험관에 몇 천만 원 써가면서 가슴 조마조마하면서 그게 근데 이게 실제로 일어난 일이야. 이게 실제로 여러분 주변 봐도 분명히 되게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진짜로. 그래가지고 여튼간에 오늘은 뭐 이거 재밌어가지고 이 얘기를 한번 해봤고 다음에는 조금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땡큐.